이런 영화가 있었다. 고대 공룡의 필반 모기가 갇혀있던 호박 화석에서 공룡의 피를 추출하여 공룡을 만들어낸 영화. 물론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세포 안의 이것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유전 물질. 우리는 실제로 복제양 돌이나 다른 복제 동물의 탄생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기존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모든 유전 정보가 동일한 복제 동물을 만들었다는데, 그 세포 하나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생물은 이 체세포의 수를 늘려 생장하거나 상처로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는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며, 이때 유전 물질도 동일하게 복제가 된다. 세포에는 대부분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핵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핵 속의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DNA가 복제된다.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후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배열하고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이때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는 각각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 동물을 만들면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5-1-2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염색체와 그 다음에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이 소개되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활동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서 배우는 염색체와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로 배울 거고, 두 번째에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이때 염색체와 유전자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때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알기보다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염색체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염색체라는 것은요, 분열 중인 세포에서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로 유전자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실과 같은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 실과 같은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 하여서 염색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염색사와 염색체 그럼 같은 말인가요? 자, 예전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염색체의 정의 파트를 보시면 전통적으로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위해 응축하여 굵어졌을 때만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응축하거나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염색체라고 정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모두 다 염색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염색 분체예요. 염색체에서 동원체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가닥인데 바로 어떤 부위냐면 이렇게 한 가닥, 요렇게 한 가닥, 이렇게 두 개를 각각의 가닥을 모두 지칭해서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이때 요 가운데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위 보이시나요? 여기를 바로 동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염색체에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한 가닥이 복제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유전자, 바로 유전 정보는 같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네가 서로 복제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위치, 같은 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DNA라는 표현이 있는데 DNA라는 것은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염색체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즉 수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저장하는 물질이 바로 DNA고요. 반면에 유전자는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각각의 유전 정보로 DNA상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는 유전 정보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형질이 무슨 말이에요? 자, 형질은요.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개는 그 모양이나 속성이 유전 활동에 의해 생긴 경우에 형질이란 말을 쓰며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복잡한데요.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나 그런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을 바로 형질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염색체, DNA, 유전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DNA랑 유전자를 조금 혼동해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DNA와 유전자는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라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와 DNA를 같은 말로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으로 상동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예요. 즉 왼쪽에 있는 보라색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쌍을 이뤄서 하나로 이렇게 염색체 쌍을 이루는 건데 이때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받았고 이때 우리가 염색체가 이제 복제되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염색 분체를 또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나중에는 딸세포,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딸세포에게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종류와 염색체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의 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같으며 이때 같은 종의 생물은 모두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습니다. 즉 이때 대표적인 예시로 사람은 46개가 들어있고 침팬지는 48개가 들어있죠. 염색체 수가 많으면 우월한 종이다? 우월한 생물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염색체의 개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면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체세포 분열로 넘어갈게요. 자, 체세포라는 것은요, 몸 체자를 씁니다. 즉,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해요. 이때 이 체세포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체세포 수를 늘려 성장하거나 혹은 몸의 손상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재생을 위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을 바로 체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체세포 분열 과정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열 과정 첫 번째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간기인데요. 이 간기는 분열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열 단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분열 전 대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기 때는 핵막과 인이 관찰됩니다. 핵막과 인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게 핵막입니다. 핵이고요. 자, 핵막과 인이 관찰된다 하나. 그 다음에 세포질의 양이 증가하여서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즉 분열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기억해 주시고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DNA가 복제되어 유전물질 DNA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분열되기 전 단계에서 분열할 준비를 하는 분열할 준비를 하는 단계를 바로 간기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바로 전기입니다. 이 전기 단계에서는요, 핵을 둘러싼 핵막이 사라집니다. 아이고. 핵막이 사라지고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자, 이전에 간기에서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는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방추사가 형성되는데요. 방추사라는 것은요, 세포 분열 시 세포의 양극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구조물로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하여서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즉, 염색체 이동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기를 지나면 바로 중기가 되는데요. 이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한가운데 정중앙에 배열됩니다. 따라서 가운데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면 중기 단계를 지나면 바로 후기인데요. 이 후기에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방추사에 이끌려 각각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열심히 염색 분체를 당겨서 끝으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요 한가운데에서는 바로 세포질이 분열되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말기인데요. 말기에는 응축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되고 핵막과 인이 나타나 두 개의 딸핵,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세포질이 둘로 나누어지며 그때는 이제 필요 없어진 방추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딸세포의 특징은 모세포와 염색체의 수와 모양, 그 다음에 유전 정보가 같은 딸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다시 지금까지 본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특징을 정리를 해볼게요. 분열 결과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고요. 이 딸세포는 모세포와 염색체의 수와 모양, 그리고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따라서 딸세포와 모세포는 완전 똑같이 복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생장이고요.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세포가 한 개였다가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서 생물의 몸집을 커지게 한다. 생물의 크기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재생인데요. 손상된 부분의 조직이 다시 자랍니다. 즉,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그 부분이 안 낫는 게 아니라 낫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즉, 원래대로 돌아온다. 손상된 부분의 조직이 다시 자라서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재생되는 것 또한 체세포 분열 덕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구별하는 표를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 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선생님이 정리한 이 특징 또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별표 3개 땅땅땅. 여러분들도 잘 쳐주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체세포 분열과 관련된 실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세포 분열을 학습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